뉴욕 한인회관이 더 이상 99년 리스 계약 등기로 인한 곤혹을 치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는 뉴욕시 재정국에 등록됐던 뉴욕 한인회관 99년 리스 계약 등기 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뉴욕 한인회관은 민승기 전 회장이 이스트엔드 캐피털 파트너사와 체결한 99년 리스 계약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뉴욕주 상원에서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한 건 뉴욕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침략을 받은 각국의 여성 20만 명이 위안부로 징용됐음을 명시,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무자비한 인권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이른바 부자 증세 계획을 내놨습니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기혼 부부와 연 50만 달러 이상의 개인에게 소득세를 기존의 3.9%에서 4.4%로 올려 지하철 시스템 개선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합법 이민 축소 법안이 입법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불법 난민들에겐 죽음의 국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실종난민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미국으로 가려다가 국경지대에서 숨진 사망자 수는 232명에 이릅니다. 대학 학자금 상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의회가 나섰습니다. 연방상원과 하원은 연방학자금 상환 규제 프로그램 신청을 간소화하는 이른바 심플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KBTV 뉴스9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이 더 이상 99년 리스 계약 등기로 인한 곤혹을 치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는 뉴욕시 재정국에 등록됐던 뉴욕 한인회관 99년 리스 계약 등기 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 한인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뉴욕시 재정국 산하 등기국의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를 뉴욕시가 받아들여 이젠 뉴욕 한인회관은 민승기 전 회장이 이스트엔드 캐피털 파트너사와 체결한 99년 리스 계약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과 뉴욕 한인회관 99년 리스 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 업체 이스트엔드 캐피털 파트너사는 민 전 회장과 체결한 99년 리스 계약 각서를 지난 2월 달에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회가 지난 금요일 날짜로 투용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그 99년 리스가 무효화된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다시는 추후에 이러한 일들을 다시 벌이지 않도록. 한편 뉴욕 한인회는 이번 99년 리스 계약 각서 파기로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민승기 씨에게 이미 통보를 한 바와 같이 지난번 우리 한인회관의 그 렌털 인컴을 공금 횡령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뉴욕주 상원에서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한 건 뉴욕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침략을 받은 각국의 여성 20만 명이 위안부로 징용됐음을 명시,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무자비한 인권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뉴욕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뉴욕주 위안부 기린비 건립 5주년 기념 결의안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7선거구에 일레인 필립스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2012년 아이젠하워 파크 베테란스 메모리얼에 건립된 위안부 기린비의 의미를 되새기고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침략을 받은 각국 여성 20만 명이 위안부로 징용됐다고 명시해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무자비한 인권범죄를 고발했습니다. 또 2011년 일본 정부에 이를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젠하워 파크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게 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미공공정책위원회와 시민참여센터,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 등에 전달됐으며 뉴욕 한인회에도 전달됩니다. 뉴욕 한인회 전달은 오는 15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되는 광복절 72주년 행사에서 필립스 의원이 직접 참석해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한 건 뉴욕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원에서는 공화당에서 이 같은 결의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이른바 부자 증세 계획을 내놨습니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기혼 부부와 연 50만 달러 이상 개인에게 소득세를 기존의 3.9%에서 4.4%로 올려 지하철 시스템 개선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개선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부자 증세로 뉴욕시 지하철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기혼 부부와 연 50만 달러 이상 개인에게 소득세를 기존 3.9%에서 4.4%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에 따른 증세 대상자는 약 3만 2천 명이며 뉴욕시 인구의 전체 1%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증세는 연 7억에서 8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며 뉴욕시는 이를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 개선과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은 100년이 넘는 노후된 시설로 계속되는 지연 탈선 사고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MTA는 최근 8억 달러 규모의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막대한 개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MTA는 주정부와 시정부, 민간 기업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같은 부자 증세 방안은 뉴욕주 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난관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합법 이민 축소 법안이 입법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연방 상원 대표는 외국 인재들을 더 많이 영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축소하자는 방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영주권의 절반 축소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다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서류 미비자 문제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이민 개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축소 법안은 가족 이민은 제한하고 이민 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해 현재 영주권 발급 건수를 10년 후에 절반으로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불법 난민들에겐 죽음의 국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실종난민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달까지 미국으로 가려다 국경지대에서 숨진 사망자 수는 232명에 이릅니다. 국제이주기구는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다 숨지는 사고가 개인적인 비극으로 치부되면서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불법 난민에게 죽음의 국경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려다가 국경지대에서 숨진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난 232명에 이릅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실종 난민 프로젝트 데이터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7월에만 한 달 동안 희생자로는 가장 많은 50명의 시신이 국경지대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와 접한 애리조나 피마 카운티는 불법 난민들에게는 악명 높은 죽음의 지대가 됐습니다. 이곳은 5월부터 9월까지 평균 기온이 화씨 100도 이상을 보이는데 난민들은 폭염 속에서 국경을 건너다 탈진해 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불법으로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으려는 난민은 줄었지만 감시를 피하기 위해 난민들이 위험한 길을 택하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다 숨지는 사고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못한
개인적 비극으로 치부되면서 무가지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대학 학자금 상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의회가 나섰습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은 연방 학자금 상환 규제 프로그램 신청을 간소화하는 이른바 심플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연방교육부는 2007년도 이후에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를 돕기 위해 연방 학자금 상환 규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분야에 따라 20년 또는 25년 후에는 남은 융자금 모두를 자동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자 연방의회가 이번 심플 법안 제정을 통해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연방교육부가 학자금 체납이 심각한 채무자를 자동으로 연방학자금 상환규제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등록시킨 후에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앞둔 남학생이 물놀이를 하던 중에 협곡에서 실종돼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예비 신입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던 중에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욕 이타카에 위치한 협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7시 20분경 업스테이트 뉴욕에 위치한 이타카 폭포 협곡에서 한 남학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물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숨진 학생은 윈스톤 페레즈 벤투라로 올해 코넬 대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이었습니다. 벤투라는 코넬 대학교 예비 신입생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주 경찰에 따르면 벤투라가 수영을 하기 위해 협곡에 들어간 뒤 발견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구조대원은 5시간의 수색 끝에 익사한 벤투라를 발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누군가 고의로 물에 떨어뜨리는 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벤투라의 비보에 주변의 안타까움과 애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물살이 센 협곡에서 수영을 하는 행위가 위험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한 후 물놀이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영수증을 다시 한번 챙기는 일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영수증이 없어 협박에 감금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해 이에 따른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60대 한 여성이 자신을 좀도둑으로 몰아세운 퀸즈 플러싱의 한 중국 마트를 상대로 $100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7월 4일 플러싱의 한 중국 마트에서 $15치 상당의 과일을 산 뒤 이를 핸드백에 옮겨 담고 인근의 또 다른 슈퍼마켓에 갔는데 경비원들이 나타나 과일을 훔쳤다며 해당 마켓 오피스로 데려갔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2시간 동안 오피스에 감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과일을 구입한 영수증을 분실해 다시 영수증을 받아오겠다고 했지만 경비원들은 신분증 제시와 함께 $500를 내라고 했고 결국 현금 인출기에서 $500를 인출한 뒤에야 당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이 여성은 영수증을 재발급받은 뒤 다시 해당 마트로 돌아와 경비원들에게 $500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경비원들은 사장이 이미 가져갔다며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한인 최대 의류업체인 포에버 21이 $500만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뉴욕 시민인 로라 토거트 씨는 최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포에버 21이 뉴욕시에서 의류와 신발에 판매세를 부과했다며 $500만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잊지도 않은 판매세를 부과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것이 소송의 사유입니다. 현재 뉴욕주와 시정부는 뉴욕 시민들이 $110 이하의 의류나 신발, 의약품 등을 구입할 때 8.875%의 판매세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슨비치가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 $880만 규모의 존슨비치 주립공원 보수 공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원 일대 산책로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업그레이드되고 각종 위락시설이 증설돼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존슨비치는 뉴욕 일원 최고의 해변으로 손꼽히는 명소였으나 시설들의 노후화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이용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총 433억 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심과 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훼항하고 대체편이 투입되면서 운항이 4시간가량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훼항한 여객기는 자체 정비 도중에 엔진에 불이 나 엔진 하나가 불에 탔습니다. 한국 시간 6일 대한항공은 전날 오전 9시 20분 김포공항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던 K2851편 여객기가 이륙 1시간여 만에 엔진 이상이 감지됐다며 안전을 위해 김포공항으로 훼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승객 216명과 승무원 14명은 김포공항에 내린 뒤에 대체기를 이용해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이날 훼항과 대체편 투입 과정에서 운항이 4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국산 실뱀장어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분별한 남획과 암시장으로 뱀장어가 멸종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이와 관련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사법당국이 미 동부해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뱀장어 포획과 불법 판매 근절을 더욱 강화합니다. 메인주에는 뱀장어의 새끼인 실뱀장어가 대량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실뱀장어는 바닷가재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어종입니다. 현재 미국산 실뱀장어는 파운드당 2,000달러를 넘어 암시장까지 형성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멸종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아시아에서 뱀장어 포획량이 급감하면서 미국 실뱀장어 가격이 1년 사이에 연간 약 300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이에 뱀장어 밀렵이 늘고 있어 사법부와 어류, 야생동물국 등은 뱀장어의 불법 포획과 판매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뱀장어를 합법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주는 메인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2곳뿐입니다. 뱀장어 포획 면허를 가지고 있는 메인주의 400여 명의 어부들은 뱀장어 멸종을 막기 위해 밀렵 단속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become very sad when I hear it. I get really mad, because people are trying to make a living and we care so much. And, we've jumped through every hoop they've asked us to. 한편 사법당국은 2011년부터 뱀장어 불법 포획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으며 그간 약 4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뱀장어 포획과 판매 15건을 적발, 2명을 기소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한국의 코미디언들이 웃기러 뉴저지를 찾습니다. 박성호, 김원효 등 5인방들이 개그 공연인 쇼그맨을 펼칩니다. 쇼그맨 공연 박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의 베테랑 코미디언들이 뉴저지를 찾아옵니다. 오는 9월 9일 토요일 뉴저지 잉그루드에 위치한 버겐팩에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개그 공연 쇼그맨 공연이 열립니다. 쇼그맨은 KBS 개그 콘서트 간판 출연진인 개그맨 박성호, 김원효, 정범균, 김재욱, 이종훈, 5인방이 함께하는 버라이어티 개그쇼입니다. 쇼그맨은 재미있는 입담을 시작으로 춤, 마술, 노래, 몸개그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공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쇼그맨은 지난해 개그 공연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5개 도시 투어 공연을 진행, 전석이 매진됐으며 올해 열린 호주 공연 역시 전석이 모두 매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뉴저지 공연에는 특별 게스트로 개그맨 김영철이 함께해 관람객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뉴저지 공연은 당일 3시와 7시 두 차례 진행되며 단체 예약 시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온라인과 전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8월 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 노스버겐 지역에서 흉기로 3명을 찌른 용의자가 경찰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새벽 3시 30분 유니언 턴파이크 주변에서 3명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를 향해 총을 쏘았으며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수차례 총성이 울렸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몸 상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편 어떠한 이유에서 용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것인지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일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 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저녁 7시 30분경 맨해튼 웨스트사이드 95번가 근처 도로에서 SUV 차량 2대가 충돌했습니다. 당시 검정색 SUV를 운전하던 68세 남성은 차선을 바꾸는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68세 남성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급히 꺾었으나 도로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부딪힌 차량에는 2명의 탑승자가 있었으며 이들은 현재 가벼운 경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아직까지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뉴저지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총격 사건으로 최소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밤 10시경 레이크우드 브레이크로드 종합운동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운동장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열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총에 맞은 4명 중에 3명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30대 여성은 복부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종합운동장 근처에서 불법 무기를 소지한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아직까지 총을 쏜 사람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뉴욕 레비타운에서 가정집 뒷마당을 들이받고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저녁 9시 15분경 시멘스넥 로드와 호맨스가 근처에서 트럭 한 대가 세단과 충돌했습니다. 세단과 충돌한 트럭은 페리스 로드에 위치한 한 가정집 펜스를 그대로 뚫고 나가 뒷마당에 있는 수영장에 빠졌습니다. 트럭 운전자인 40대 남성 앤드류 저브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이날 사고로 가정집은 절반 이상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뒷마당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럭과 충돌한 세단에 타고 있던 53살 남성과 74살 여성은 부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장을 달아난 트럭 운전자 저분은 몇 시간 뒤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저분은 무면허인 상태였으며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홈케어 전문 업체입니다. 엑스트림케어의 메이박 매니저님과 또 진하정 간호사님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림케어와 또 실버타운 또 저희 KBTV는 오늘 17일에 경로대잔치 행사를 갖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꾸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네, 그 17일 그 경로대잔치 행사가 열리는데요. 네.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계시는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작은 행사가 아니고 그래도 꽤 큰 행사라서 준비는 나름대로 지금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 행사에 관련돼서 좀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가 이 행사를 이제 실버타운이랑 엑스트림이랑 이제 KBTV랑 같이 주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간병인 서비스를 이제 한국 어르신분들한테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분들 사실 하실 수 있는 그 활동들이 액티비티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이제 재밌게 해드리고 좀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추석이 오기 전에 날씨가 더 더워지고
더 이제 그렇게 덥지가 않고 추워지기 전에 한번 잔치를 열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오늘 17일에 그 대동 연회장에서 한 3시간을 잡고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어르신들이 너무 이제 좋아하실 거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 당일 행사는 좀 어떤 좀 프로그램으로 좀 마련이 되나요? 네, 저희가 사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아니고 이제 어르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사실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좀 제한이 되어 있으시고 허리도 좀 아프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딱 3시간만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해요. 17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인데 1부, 2부로 아마 나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 좀 이렇게 즐겁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출연진들이 좀 이제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좀 흥이 나게 좀 재밌게 잔치를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출연진 분들이 나오셔서 아마 퍼포먼스로 좀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가 제공이 되는데요. 저녁 식사가 제공되면서 이제 2부가 시작되는데, 그럼 이제 커뮤니티에서 또 어르신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이제 장기자랑 같은 거를 나오셔서 이제 분들 장기자랑 하시면서 어르신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네. 뭐 장기자랑도 있고 또 풍성한 또 저녁 또 만찬도 있고. 네. 당연히 이제 또 어르신들을 위한 또 풍성한 경품도 많고. 아유, 네, 경품이 있군요. 네. 네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티켓이 있어야지 이제 입장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참가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티켓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행사 지금 주체가 지금 우리 엑스트림 케어하고 오늘은 자리를 못했습니다. 그 실버타운하고 그다음에 저희 KBTV하고 하는데요. 그 티켓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대동 연회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가 이제 무제한 그런 게 아니라서 사실 400분만 이제 초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티켓이 400권만 이제 그 발행이 됐는데 그거를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8월 9일하고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씩만 이틀 동안 실버타운에서 이제 티켓을 발행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티켓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오셔서 티켓을 받아가시면 돼요. 근데 이 실버타운이 지금 현재 위치한 그 장소가 어르신 분들도 이제 쉽게 오실 수 있는 그 장소예요. 노던 블루바드하고 그 147가 교차되는 곳에 있는데요. 거기로 오시면 아마 티켓을 받아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같이 인터뷰를 하기로 하셨는데 사정상 이제 못 오시게 되셨는데 그 실버타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어떤 곳인지 드리자면 그 어르신분들께서 홈케어를 받지 않는 날 이제 혼자 집에 계시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심심하시기도 하시니까 그 어더 데이케어가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그 노인 센터 같은 건데요. 거기에 오시게 되시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정신 건강에도 좀 좋으시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육체 건강에도 좋으신데 친구분들이랑 이제 비슷한 이제 연세이신 분들이 모이셔서 컴퓨터도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권 따고 싶으신 분들은 시민권 영어도 저희가 가르쳐 드리고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하실 수 있는 그냥 기초 영어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뭐 동양화도 배우시고 서예도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그쪽에.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들어가셔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제 사회를 그 사교를 하시는 거죠, 그쪽에서. 그러시다 보면 아마 좀 어르신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곳이에요, 실버타운이. 그렇군요. 네. 오늘 원래 이제 자리를 좀 해주셔서 직접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엑스트림 케어는 홈케어 전문 업체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실버타운은 이제 어덜트 데이케어로 이제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나요, 그죠? 네, 그렇죠. 엑스트림은 이제 홈케어를 제공하는 곳이고, 실버타운은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센터로 나오셔서 대신에 이제 하는 건데. 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수도 있는 게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영어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오는 그 편지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 소셜 서비스도 다 이제 무료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아마 가입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만 있으시면 가입이 쉬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
센터들을 꼭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우리 간호사님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행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저희 한국 어르신들이 옛날 이민 시절 이쪽에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이민 2세 아이들 이렇게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엑스트림 케어나 실버타운은 어르신들을 위한 회사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져 있는 회사인데 지금 메이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더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코리아 빌리지에서 경로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간을 많이 즐기시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스트레스가 계셨다면은 날릴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스트레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들 오셔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건 기습적으로 드린 질문인데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네네. 예, 그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잔치 한마당이니까요. 네, 오늘 그 방송 보신 분들은 그 티켓 받으시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참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자리해 주신 분은 홈케어 전문 업체입니다. 엑스트림 케어의 메이박 매니저님과 또 진아정 간호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아침부터 내린 비는 점차 강해져 밤까지 계속됩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 최고 73도에 그칩니다. 곳곳 물이 범람하기도 하는데요. 시설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좋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다소 흐리겠지만 점차게 쾌청하고 맑은 날 보입니다. 기온은 최고 79도, 최저 65도입니다. 모레는 기온이 다시 80도 이상 웃돕니다. 하루 종일 맑겠으며 볕은 다소 뜨거워 자외선 차단 역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입니다. 주말 사이 한 차례 소나기 소식으로 날이 잠시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평균 80도대입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일교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